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오늘 이제 큰 기업 중에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엇갈린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애플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잠시 후에 뉴욕 증시 약간의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배경과 또 다양한 실적 발표 소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심층 인터뷰는요. 저희가 싱가포르로 연결을 합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어떤 분 모시는지 알고 계시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와 함께 하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에는 또 싱가포르에 업무상 또 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또 거기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싱가포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얘기를 좀 주로 나눠볼 텐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길래 애플이 좀 하락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하락세를 조금 이어갔는데요. 하락의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 심층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번에 신용평가사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과연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약간의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 또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따른 부침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좀 영향을 덜 미치더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 일단은 단기 좀 시장에 끌어내리는 영향은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S&P 500 0.25% 하락, 다우지수가 0.19% 하락, 나스닥 지수가 0.1% 하락으로 장중에 오히려 상승 전환했음에도 후반에는 약간 밀려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 WTI 기준으로 넘어서면서 81.73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국채금리의 10년물 4.2% 근접한 이 부분에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 수익률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에는 약간의 브레이크의 영향을 줬는데요.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미래 수익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항상 이제 기술주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로 보게 되죠. 4점 장중에 183 이렇게를 넘나들면서 4.2 거의 근접하게 4.198까지 치솟으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4.3을 넘어서면서 전장 대비 13bp나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2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0.4bp 내려가면서 4.8 수준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기물 국제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좀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장기 국채 매도 현상, 그래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일에 발표됐었던 여전히 뜨거운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은 밤사이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여전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그 건수 자체가 역사적으로 낮아져 있는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재무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을 좀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장기물 금리 상승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신평사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기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계속된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에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맵을 일단 한번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쫙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의 주가는 좀 쉬어갔고요. 반면 구글, 아마존,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현재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반면 7% 넘는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과 아마존이 왜 이렇게 엇갈렸을까 한번 봤더니 애플의 2분기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제가 호실적이라고 표현을 한 게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다. 또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요 애플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아마 아이폰 판매가 더 많은 영향을 현재는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야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야 좀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2분기 실적은 애플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26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한 살짝 넘는 수준이 기록이 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11% 증가했고 또 이번 분기에 대한 전망도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자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 업체 웨이모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공식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아쉽게도 0.3%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은 올랐으나 아쉽게도 퀄컴의 주가가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죠. 분기 순이익이 반토막으로 확인이 됐고 스마트폰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심리가 퀄컴의 주가를 8% 넘게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AMD는 3%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향후에 이제 요것도 약간 희비가 교체가 되네요. 어제는 향후 전망이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는 이유로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인공지능 AI 관련한 유망주로 부각이 됐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하루하루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좀 걸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AMD도 함께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중국의 니오, 샤오퐁 등의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올라갔고요. 테슬라 2%, 리비안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서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번스타인에서 매수 의견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4%,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애플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또 의외의 선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다른 종목들의 또 어떠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밤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는 일단 국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싱가포르에 계시는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싱가포르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싱가포르에 수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내일 네. 이제 귀국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가 아,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쯤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도에 있는데, 음, 그 서울보다 여기가 조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 시원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여기가 낮에 3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 근데 서울이 여전히 34도, 5도를 넘나드니까 낮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일본, 북경, 중국의 이상 기온이 참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여기는 음,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낮에 잠깐 그 스콜이라는 비가 집중적으로 좀 오기는 합니다. 예. 네. 와,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시원하다라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저는 그 무엇보다 또 싱가포르에 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뭐 어떠한 경제의 변화, 뭐 주식시장의 변화 좀 그런 거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인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 뭐 어떤 이제 개인 그 이제 기업인들 다니는 그런 클럽 같은 데를 갔는데 이제 거기 과거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되게 임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클럽인데 그동안 뭐 미국인, 영국인, 뭐 유럽인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 위주로 멤버였다가 제가 한 5년, 10년 만에 다시 갔는데 특히 그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도 사람들이 엄청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제 음, 이유가 여기 뭐 싱가포르이 유명한 게 그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거의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은 뭐 프록터 앤 갬블, P&G나 GE, 뭐 쉘, 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의 이제 임원들이 싱가포르에 많았는데 그 수보다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아시아 본사를 다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가 영국과 미국의 그 법 체계에 근거한 그런 그 법치주의가 좀 확립이 돼 있는 데다가 영어 문화권이고 이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여간 그 다국적 기업들은 좀 더 최근에 특히 홍콩보다는 싱가포르를 더 선호하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계속 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발생하는 매출을 한국이 아닌 왜 싱가포르에 부킹하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음, 법률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가 여기가 여러 가지 법 체계, 그다음에 이제 세율이 좀 낮으니까 다른 음. 아시아 국가보다 이제 그러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해주실 텐데 오늘 좀 큰 기업의 실적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아마존의 실적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에 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실적 보셨습니까? 예, 실적 잠깐 음. 살펴봤고요. 네. 매출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음. 1% 감소했으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았는데, 순이익은 2%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5%나 증가했어요. 이제 음. 둘 차이가 나는 건 항상 애플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니까 주주 환원이 된 건데, 매출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이익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내구재 최근에 이제 뭐 전자제품 이런 거 판매가 좀 둔화되면서 아이폰도 조금 주춤하고 음. 아이패드랑 매크가 각각 20%, 7% 감소했더라고요. 1년 전보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도 얘기한 그 서비스 부문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는 서비스 부분이 8%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갱신해서 특히 이제 팀 쿡이 보면
서비스 부분의 가입자만 10억 명이 넘고 돌파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뮤직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지금 많이 보강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매출이 주춤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 고수익이 나는 서비스 부분이 선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매출 아까 그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조금 주춤했는데도 28.1%로 1년 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고 안 좋은 게 좀 섞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혼재된 속에서 어쨌든 주가가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3%대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해 볼 텐데 오늘 싱가포르 얘기도 해주시고 뭐 신용등급 하향 얘기도 해주시고 미국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좀 내려주실 예정이시죠? 네, 보고 하기 전에 제가 아마존도 잠깐 말씀을 아마존. 드리면, 네, 아마존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마치 메타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메타 작년 10월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한 3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에 그 저커버그의 그 깨달음, 그 엄청난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아마존은 좀 덩치가 크죠. 항공모함 같은 데인데 역시 여기도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 효과가 이제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 전자상거래 쪽이 상당히 회복이 됐고, 다만 이제 그동안 이익이 많이 나던 클라우드 AWS가 둔화가 되는데 6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낸 거는 예상치의 2배쯤 됩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매출, 3분기 가이던스도 매출도 워낙 애널리스트 예상한 거에 상단보다 높게 주고, 영업이익의 그 가이던스도 한 55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한 두세 배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파워풀한 실적과 전망을 해서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한 7, 8% 오르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마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는 또 3분기의 예상 실적도 기대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공개하지 않은 3분기,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싱가포르 얘기부터 어떻게 교수님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프로에서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싱가포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중국의 부자들이 몰려온다, 뭐 부동산을 패밀리 오피스를 만든다. 근데 싱가포르이 인구가 560만밖에 안 됩니다. 뭐 대한민국의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헤드라인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왜 싱가포르이 강국인지, 강소국이란 표현이 더 맞겠네요. 이제 그걸 한번 이해하는 게, 제가 10몇 년 그러니까 뭐 과거에 한 10년 넘게 여기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 그 자세한 내용을 아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미국 투자랑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고평가됐다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도 제 유튜브에서 올리고 3프로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피치가 신용 등급을 낮춘 게, 원래 채권의 등급이 변화하는 건 주시장에 큰 임팩트를 미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준비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싱가포르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8등이에요. 7만 3천 달러. 네. 그래서 보다도 높고, 그 대한민국과 일본이 요즘 한 3만 5천 달러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한 2배쯤 되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나라들 빼면 싱가포르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가 스위스랑 노르웨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뭐 엄청난 그 선진국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국가 신용 등급은 미국이 S&P랑 피치가 이제 한 등급 낮춰서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트리플 A입니다. 전 세계에서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는 한 10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1인당 소득도 거의 세계 한 5위권이고, 국가 등급도 최상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존경하는 펀드, 국부 펀드가 GIC,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외국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음.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역삼동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도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소유고, 그래서 음. GIC가 투자를 하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KIC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 자율권이 주어진 그다음에 전문가를 제대로 대우하는 GIC랑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음. 하는데, 왜 이렇게 싱가포르이 이제 대단하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미법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 여기가 이제 법치주의가 확립이 영미식 그 법 체제를 채택해서 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나 분쟁이 있으면 여기는 되게 그 자기네가 좀 컴포터블한 다국적 기업이 잘 아는 그런 법 체계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 하지만 여기 이제 법의 집행이 아주 그 대신 엄격합니다. 그래서 음. 뭐 우리 여행커님 그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 네네. 최근에 뭐 보면 한국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네. 없는 humdal 아파트, 이건 뭐 농담을 음. 한 이슈가 아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하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페널티를 매기고, 그래서 음. 삼성물산이 한 십몇 년 전에 여기서 부실공사 한 번 했다가 한 1,000억 정도 적자 내고 철수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3층 아파트를, 아까 3층짜리 주택을 짓는데도 철근이 아닌 H빔으로 기초공사를 해요. 그 어. 정도로 진짜 원칙에 그 아주 그 원칙을 되게 지키고, 뭐 어젠가 그제는 뭐 어떤 20대 젊은이가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사고를 냈는데 뭐 네. 마약을 한 것 같다고. 네네. 싱가포르 마약을 하면 무조건 사형을 그 집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명을 사형을 집행을 했고, 어. 그다음에 강도 강간 이런 사람들을 태형, 어. 곤장을 칩니다. 그래서 기전 실시할 정도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나치죠. 하지만 그 싱가포르를 만든 이광유 총리가 우리는 선진국의 법 체제를 채택하지만 아시아 가치, 아시아 밸류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식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고 사회를 꾸려간다. 이제 음. 그런 그 자신감 있게 해서 싱가포르역까지 왔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이광유 총리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여기 싱가포르는 실내 전세 즉 모든 건물이 다 에어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에어컨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분은 실제 공무원들도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에 맞추고 어. 본인은 주무실 때 19도에 맞추고 주무셨다 엄청 그러더라고요. 춥게 일부러 그래서 그러나 보네요. 네, 네. 뭐 저희가 좀 독특한 나라고, 음. 페이지 보면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패밀리 오피스, 뭐 중국 부자들 몰려온다는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 음. 나라가 진짜 이렇게 강소국이 된 이유, 왜냐하면 사회가 대단히 건전하고 국민들이 자부심이 큰 이유가 한국이랑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권이 여기는 엄청 파워풀합니다. 음. 교사의 권위가 대단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가 대들지 못하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가 좋은 선생님들 많이 유치하고 대우도 좋고 그 철저해요, 교권이. 음.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대우를 엄청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뭐 세상에 많이 소문난 게 항상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서 뭐를 우리가 도와주면 음. 좋겠냐. 음. 한국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안 하잖아요. 여기는 네.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하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음. 서민들도 살기가 좋은 게, 제가 어제 여기 그 치킨 라이스라는 걸 먹으러 그 식당에 갔는데 6천 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지만 음. 서민들은 또 낮은 물가를 인조이할 수 있으면서 주택, 교육, 의료는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책임을 져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음. 장점에 따른 뭐 부작용은 이제 그 소수의 관료가 국회의원을 겸함으로써 음. 그 너무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조금
그 정치적인 자유도 억압하고 이제 그런 부작용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여간 요즘 사회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을 싱가포르는 건강하게 극복해 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싱가포르 얘기 요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들인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태형 그리고 사형 요 내용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해이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해보자면 지수,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은 맞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그 유튜브에 7월 25일 날 올린 영상인데 네. 제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미국 경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음. 지금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그 상당히 강해서 금리가 이게 연준이 과연 이제 그 인상 기조를 중단하고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내려갈까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신용등급 그 강등 때문에 그 신용등급을 낮춘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결국 이제 실적과 주가의 밸류에이션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퍼라는 것은 주가를 예상 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주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주당 순이익은 횡보 내지 조금 하반기에 더 주춤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선방을 했고 2분기 실적도 지금 한 70% 이상 발표가 됐는데 오늘도 뭐 애플, 아마존 외에도 뭐 다른 기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뽑아 보면 실적 발표한 회사들의 81%가 낮아진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 여앵커님도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약간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 같은 면도 있지만 그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낮추면서 애널리스트의 수익 추정을 하향 조정을 해서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실적의 한 60-70%가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높아요. 음. 근데 그거보다 높은 81%니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너무 보수적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2분기는 한 7-8% 감익을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뭐 거의 한 똔똔 정도, 그러니까 음. 이제 플랫한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3분기, 4분기 아니에요? 금년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네. 더 나아가면 내년인데 뭐 내년은 솔직히 뭐 애플 CEO 팀 쿡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뭐 그 저커버그한테 물어보든 2024년은 전망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음. 국내도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사장들이 자기 회사 전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미래가 아주 상당히 불투명한데 금년 하반기만 놓고 봐도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 3분기랑 4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에요. 작년 대비. 근데 올해 연초만 해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한 4-5% 정도 증가하고 4분기는 한 10% 가까이 증가할 걸로 상당히 좀 불리시한 전망의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꾸준히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좀 자신감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단 경기 침체가 오질 않아도 기업이 이렇게 파워풀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펄을 봤는데 지난주보다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서 물론 하루 이틀은 조정을 받았지만 주초에 좀 강세를 미국 주가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가 음. 20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직후를 제외하면 그때는 뭐 금리가 워낙 낮을 때니까 1%대 금리인데 지금 5%대 금리니까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진짜 제 생각에는 머리까지는 아니어도 목까지 찬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특히 음. 하반기 기업이익 전망이 아주 밝지가 않다면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지난주에도 보였던 표인데 음. 우리가
그 톱 7, 그러니까 빅테크랑 엔비디아랑 그 테슬라를 더한 7개 종목과 나머지 493개 종목을 조합을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우리가 한 4,500 정도 지수 아니에요? S&P 500 기준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톱 7 종목이 3분, 2분기 실적이 괜찮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지금 퍼가 32배니까 한 30배 정도로 내려오고, 나머지 493개 종목이 지금 정도의 주가가 유지가 되면 주가가 지금 한 4,400에서 한 4,200. 그러니까 큰 시장의 하락은 아니고 조정 정도로 우리가 한 지금에서 한 2에서 한 6, 7%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뭐 그 조정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몇 달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S&P 500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경기가 좋고 하반기에도 부침은 발생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한 기업들이 또 강하게 혹은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교수님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딱 제목을 보니까 큰 문제 아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부여하는 그 투자 등급이 있잖아요. 네. 매수, 보유, 매도. 어. 이제 그것은 주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향후 1년 사이에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제 배당 포함해서 주주로서 투자가로서 총 수익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 이 채권 신용 평가 기관 뭐 S&P, 무디스, 피치 이게 3대 신용 평가 기관이죠. 한국도 뭐 한신평, 한기평 이렇게 국내에도 있지만 이 신용 등급이 되는 것은 이 그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정 적자니까 계속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차주가 돈을 빌린 사람의 원금을 갚을 능력.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부도를 낼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아까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이 그동안 트리플 A, 그러니까 제일 최상의 신용 등급. 그러니까 뭐 그 뛸 투자가 입장에서는 뛸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요게 이제 한 단계 내려왔는데, 그 빚이 아주 많은 그 기업들 같은데 아니면 빚이 많은 정부 같은 데는 신용 등급의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옛날에도 보면 대한항공 같은데 아시아나 같은데 빚이 많은 데들은 부채가 주가의 상승을 억누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데서 빚이 많은데 Bed Bath and Beyond 같은 데 결국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조금 변화되는 것은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신용 등급의 그 강등이 내려왔을 때 이제 백악관은 뭐 바이든까지 나서서 엄청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다 그런 주장을 했지만, 네. 바로 그 채권 시장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그 일별 그 10년 국채 금리의 변화인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가 그 하향 등급 발표 나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건 그 나라 그 다음 날은 별로 그렇게 많이 상향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이거는 큰 넌 이벤트다. 큰 네. 이벤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 투자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고 그 미국 국채는 여러 가지 그 담보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투자 이후에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펀디멘털하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네. 미국 정부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이 지난 20년 대비 옛날에 한 2020년에는 2천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조 달러 돼서 금리까지 오른 데다가 이제 그 재정 적자가 커져서 이제 이런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뭐 맞는데, 펀디멘털하게 주식시장에서는 큰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가 한 4.2%까지 거의 뭐 1년 사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네. 미국 국채 그 신용 등급보다는 최근에 보면 일주일 사이에 미국, 일본, 그 독일 다 금리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만의 이벤트는 아니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몇 주 전에 우리가 낙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오히려
핵심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오시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뵙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네,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